예, 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모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모임을 어떤 태도로 다녀야 하나요? 라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모임은 어떤 태도로 다녀야 되나요? 예, 모임은 저희가 일단 다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들거든요. 귀찮다, 싫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약함을 이렇게 경험할수록 내가 정말 약하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나 정말 모임에서 힘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그런 약함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이제 그런 모임에 대한 그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모임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모임을 다니다 보면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니냐에 따라서 모임에서 얻는 유익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헬스장에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구도 뭐 사용해보고 그냥 여기저기 쓱 한 시간 동안 둘러보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이 몸이 좀 건강해져서 또 뭐 가족과 가족들을 섬기는데 좀 더 이렇게 성실하겠다, 좀 더 힘있게 도울 수 있어야겠다, 피곤해하지 말고 뭐 이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가짐, 태도가 굉장히 그 모임의 그 뭔가를 하는 거에 질적인 부분을 좌우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임에 있어서는 어떤 태도로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은요, 이런 태도로 다녀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다닌다는 마음으로 다녀야 합니다. 예, 따라해볼까요? 죽을 때까지 다닌다는 마음으로 다녀야 합니다. 예, 죽을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잘 안 듭니다.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 다닌다는 마음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무슨 소리야, 나는 거기에 시간 들일 이유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놀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을 써야지, 정말 이 시간을 굉장히 이제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자기의 또 인격적인 부분들의 모남이 드러나고, 또 자기의 중독적인 부분들, 충동적인 부분들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 안 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재발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넘어지고, 할 수 있다 생각했다 또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점차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을 열망하는 사람들과 공동의 해결책 아래 정말 열심히 모임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거는 평생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점차 하게 됩니다. 저는 회복의 안정권에 든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 물론 죽을 때까지 안전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안전하지 않지만 안전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회복에 짜세를 잡고 간다라고 한 사람의 여부를 가르는 것 중에 하나는, 모임을 나는 죽을 때까지 다닌다 라는, 그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뭐 두 번일 수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 세 번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죽을 때까지 다닌다는 마음으로 이제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불가능하냐? 라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그 아주 쉬운 말로, 예를 들어 내가 자존감의 부분이 있어서 건강하다면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많은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자존감이라는 부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중독에서 이 충동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내 삶도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건 먼저 충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죽인다 그래야 되나? 충동을 줄이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내면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계속해서 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도움들을 이제 꾸준히 받으면서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다닌다라는 마음으로 다니는 게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또 우리가 또 많은 일들을 또 죽을 때까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종교 행사 같은 거 매주 뭐 일요일에 아니면 뭐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면 뭐 물론 안 가시는 분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매주 일요일에 가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동창회 같은 거 뭐 친목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또 직장은 또 매일 가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매주 뭐 이렇게 한두 번씩 가는 거는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다. 라는 걸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들을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모임은 평생 다니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진짜 맞느냐? 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임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예. 그 영화 중에 My Name is Bill W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AA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기여하였던 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밥이라는 사람이 그 죽는 장면, 마지막 만났던 그 장면이 이제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멤버들과 그 모임에 헌신한 그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도 이제 그 모임 안에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거로 이제 영화의 엔딩에 끝나는 게 나와요. 엔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평생의 과정입니다. 요거를 기억하면 좋아요. 우리가 뭔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내 안에서 힘이 생겨서 내가 100으로 이제 내가 예를 들어 힘이 10이었는데 10에서 100으로 내가 어떻게 이게 생겨가지고 그 100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10인데 나머지 90은 외부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모임이에요. 우리는 member들과 또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그 힘을 받는 거죠. 근데 이 회복 우리가 그러면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모임은 이 회복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모임은 꾸준히 나가는 거로 이렇게 붙박이로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회복의 여정이 0이 끝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독의 문제에서 이제 회복해서 절제를 해요. 절제를 하는데 그 절제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절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회복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온 이후에 또 제로에서 플러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인격적인 부분들도 이제 다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한 영역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 외에 내면들을 이제 검토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과 감정과 또 육체적인 부분도 다뤄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더 자기 개발해서 이제는 중독을 단순히 끊는 거였다면 이제는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뭔가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 삶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플러스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마이너스에서 제로점까지 그냥 뭔가를 끊는 거 뭐 요 정도까지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플러스의 그런 시간들도 좀 생각을 하면 모임을 평생 다니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모임을 평생 다닌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나가야 위기의 순간에도 제가 모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위기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알코올을 이제 한 5년 이렇게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직장 그 상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이거를 평생 계속 꾸준히 모임을 5년 동안 10년 동안 다녀와야지 그 순간에도 그 주에 또 적정 시간에 모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임을 안 가버릇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에 모임에 갈 생각 자체가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걸 감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획가닥 정신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도 마시고 뭐 도박 문제가 있으면 도박도 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낮은 자존감 문제가 있으면 낮은 자존감도 하고 막 칩거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또 우리가 평생 모임을 다니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시작을 해야지 위기의 순간에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임 안에서도 사귐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서로 이제 교제하고 사귀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회복을 해나가면서 이 회복의 동지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전화라도 이제 한번 할 수 있고, 또 지혜도 구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서의 또 힘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또 자기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서 문제를 가졌던 사람, 또 가진 사람이라는 거에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 위기의 순간, 예를 들어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도박을 땡기러 가고 싶다. 아니면 작책이 너무 많이 든다. 아니면 자살 충동이 갑자기 올라온다. 막 이런 순간에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계속 꾸준히 쌓아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회복의 동지들이 쫙 있어요. 계속 모임을 다니다 보면. 저도 이제 모임을 한 10년 다녔거든요. 13년, 14년, 15년 뭐 이렇게 15년 가까이 다녔는데, 이제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든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항상 친밀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루에 뭐 한 통화 두 통화씩은 꼬박꼬박 주고받고, 꼭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이제 주고받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들을 쌓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힘들거나 이제 갑자기 이제 넘어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그런 네트워크와 같이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지혜를 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임을 다녀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는 성장하면 우리 멈추면 우린 뒤로 가는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고 또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또 이렇게 살면 내가 늘 이렇게 리프레시 돼서 내 삶에 생기가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회복된 것들, 마음, 생각, 또 우리의 어떤 육체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 또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것들 흘려보내야 새 것이 내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야 내게 새 것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좋은 생각들, 또 새로운 힘, 또 새로운 더 큰 힘, 그리고 또 회복에 대한 열망들, 또 이렇게 노하우들,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흘려보내냐면 이 모임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좀 일찍 와서 의자라도 하나 더 두고 뭐 사회봉사도 하고, 또 회계나 서기 같은 것도 하고, 또 초심자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뭐 도서 위원회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후원자도 이제 사람들 후원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임 안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모임 밖에 이제 모임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밖에서 이제 뭐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럴 일도 있는데,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것도 하면 할 수 있고 해서 계속해서 내가 흘려보내야 내게 새 것이 들어옵니다. 새 힘이 들어오고, 새 지혜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또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우리가 채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모임을 멈추면 회복도 멈춥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모임을 평생 다닌다는 생각을 잘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한 1년 다니다 말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모임을 멈추면 거의 99.9% 회복도 멈춥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인간의 약함 때문인데요. 모임을 멈춘다는 건 뭐냐면 개인이 회복하겠다는 거거든요. 혼자서. 근데 우리가 혼자서 회복을 계속 같은 기조로 쭉 이렇게 나갈 수 있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바쁘기도 하고, 때는 감정 기복도 있고,
때론 내가 회복 다 돼서 더 이상 회복할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혼자 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회복에 대해서 이런 게 멈추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건 사고들, 아니면 어떤 행사들, 뭐 해야 되는 일생의 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가운데 끼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임을 안 다니면 모임을 다녀야 되는 시간에 다른 게 끼어들거든요. 그래서 빡빡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회복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복에 있어서 이제 멈추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막 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이것을 하려고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이제 여러 저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모임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서 뭐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연애를 헤어지거나 또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그만두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다니지 않으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또 그런 상황에서로 인해서 이제 회복에 대한 그 기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다닐 때는 굉장히 이렇게 충만하고 또 모임을 다니면 뭔가 회복을 하는 것 같지만 모임을 사실 딱 멈추면 그냥 내가 언제 회복했냐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회복에 대해서 사실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만고만하게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95%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모임을 멈추고 회복도 멈추는 거. 일곱 번째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모임을 평생 다닌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또 가능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계속 다니면 재미가 있어요. 이제 아는 사람도 한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자기도 삶도 이제 인격도 변하고 그리고 이제 막 초심자도 좋고 또 막 올드들이랑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회복이 재미가 또 모임 다니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의 요소들은 늘 이제 자주 종종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모임 다닐 때는 뭐가 좋았냐면 이제 모임에 다니면서 내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로 다니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좀 다니다가는 이제 후원과의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그 봉사하는 게 좋았고 또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다른 사람들 후원하는 게 재밌고 그 최근에는 이제 제가 성격적 결함들 저의 뭐 게으름, 두려움 막 이런 것들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또 그것들을 이제 모임 안에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다니게 됩니다. 물론 엄청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재미가 생깁니다. 예, 그런 재미를 또 느껴야 모임을 다닐 수 있으니까요. 여덟 번째는 평생 모임을 다닌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모임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이거를 내가 1년 하고 쌈박하게 마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삶의 일부가 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거를 빼버릴 거, 언젠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에 여러 중요한 것들과 이렇게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바쁜 것들과 충돌했을 때 이제 그것들을 모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모임을 다닌다는 마음을 가져야 삶의 이제 일부가 되고 이제 또 습관이 됩니다. 그래야 꾸준히 다닐 수 있어요. 아홉 번째인데 그 숙명이에요. 숙명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이 바닥에 여기까지 이제 뭐 좀 나쁜 말로는 나쁜 말이나 기분 나쁜 말일까요? 이거 굴러서 우리가 이 바닥까지 왔잖아요. 예, 사실 이 밑바닥이거든요. 거의 이 바닥이. 그래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나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회복을 해나갈 때 가끔 비참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굉장히 막 자기 개발도 하고 막 이렇게 빠샤빠샤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뭔가 사는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게 모임에 앉아가지고 이 막 성인 아이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인 이 사람들을 막 울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고 막 중독자들 성격적인 결함도 많은 중독자들의 막 목소리도 커가지고 막 꺼렁꺼렁한 목소리들 막 하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곳에서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듣고 나누고 또 또 이제 그런 회복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좀 또 가난한
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본인도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막 이제 위축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앉아 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거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아, 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이제 사회에서 뭔가 더 많은 시간들을 들이기 위해서 여기 모임 올 때 오는 것 정도는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고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해나가서 모임까지 나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뭔가 그나마 양지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을 이렇게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우리 별도의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모임을 삼는 건데 우리의 숙명이죠, 숙명. 이걸 숙명으로 여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가졌고 그 문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같이 회복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가야지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의 숙명이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아니면 뭐 중간에 그런 일이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서 내가 그렇게 됐든 나는 이렇게 현재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나는 내 자신을 모임을 다녀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받아들인다. 이런 숙명으로서 자신을 여기는 게 이제 모임을 평생 다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임에 대해서 아마 갈등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 모임은 평생 다니는 거다. 이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두고 막 모임에 대한 그 시간들을 가장 초라한 시간이 아니라 빛나는 시간에 두시고 그리고 자기가 회복을 해나가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